말아야 될 세 가지 업종을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치킨집입니다. 두 번째 카페, 세 번째 교회. 죄송합니다. 그 잘 안 되는 세 가지 중에 카페와 교회를 합쳐서 하면 잘 될까요? 일단은 신학생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시려고 하는 그 취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새 시대 새 교회이니만큼 좀 젊은 친구가 왔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못해도 좀 귀엽긴 할 텐데 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학기에 텐트메이커라는 동아리를 만들고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은 겸손함으로 정말 충만하네요. 제가 목사님들 100분, 담임 목사님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앞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증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텐트메이커는 사도 바울의 직업입니다. 뉘앙스로도 아시겠지만 목회자들의 이중직 그리고 자비량 목회를 포함한 어떤 대안적인 목회를 고민하고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텐트메이커라는 동아리를 만들 때 저는 두 개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축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닭고기를 주로 판매를 했는데요. 좀 생뚱맞죠. 또 하나는 스크린 야구장을 개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생뚱맞죠. 수유리에 있는 리얼 야구존입니다. 목회하시다가 확인하시면 보십시오. 제가 목사님들한테는 아주 잘해드립니다.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면서 선배님들 다 하셨겠지만 신대원 공부를 쫓아가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저는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3년을 내리 휴학을 했습니다. 간신히 재적을 면하고 복학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헬라어인지 히브리어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두 개의 사업을 병행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희 집에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4마리나 있습니다. 그러니 신학생으로서는 막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아리에 제가 가입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동아리를 만들다니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왜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는지. 이번 기회에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어떤 절박함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의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텐트메이커의 첫 출발은 단순합니다. 신학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 총장님이 가신 것 같은데요. 저는 증권회사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뜻한 바가 있어서 출판사에서 출판 기획자로 또 한 5, 6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주식과 책은 상관관계가 좀 없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묘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몸에 좀 뱄습니다. 미래 예측. 한국교회의 미래 예측, 그거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예측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신학교를 생각해 볼 때 지금 1년에 4%씩 줄인다고 합니다. 저는 무슨 금리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한 학년에 지금 300명씩 들어오고 있는데 교수님 죄송합니다. 과감하게 100명 이하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귀엽고 착하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 눈에 조만간 피눈물이 맺힐 것을 저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고에 좀 잘못 쓴 게 있는데요. 60% 정도가 전임 전도사로 나간다는 얼토당토한 그 말을 써놨습니다. 그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저희 학교에서 2016년 기준으로 졸업생 중에 60% 정도가 교계로 진출한다고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교회로 취직을 하는 거겠죠. 실제로 그 중에 전임 전도사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은 10% 정도 된답니다. 저희 졸업생이 300명 정도 되면 한 30명 정도가 전임 전도사가 되는 거겠죠. 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미 한국교회 내의 목회자는 포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상태로라면
조만간 신학생 중에 교육전도사로 못 나가는 신학생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당연히 신학생 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단의 문제, 학교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해관계의 문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줄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무엇일까요? 모 신학교에서 얼마 전에 목공 강좌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쪽에서도 반대가 많았을 텐데 저는 참 과감하고 용감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90%가 넘는 목회자들이 이중직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좀 수면 위로 올려서 공론화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을 더 이상 실패한 목회자로 스스로 여기지 않게끔 안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범법자로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중직에 걸맞는 어떤 직업군을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전략 짜보고 그리고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카페 얘기가 나옵니다. 목공 아니면 카페 얘기가 나오는데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저로서는 참 순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한국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업종을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치킨집입니다. 두 번째 카페, 세 번째 교회. 죄송합니다. 잘 안 되는 3가지 중에 카페와 교회를 합쳐서 하면 잘 될까요?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생들의 눈을 해외로 좀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방에 찬스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1차 산업 유통, 1차 산업 생산, 무역, 비즈니스 좀 가르쳐줘야 됩니다. 학교에서 장신대에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또 현실적인 문제, 무슨 문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동아리로라도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외 선교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재정적인 위기가 나타나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해외 선교 현장에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벌써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셨고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대리운전을 하네, 파출부를 하네, 이런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그분들이 목숨 걸고 10년, 20년 사역했던 그 현장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그런 전문 지식들 그리고 어렵게 쌓아놓은 네트워크가 한 큐라뇨. 아주 한 번에 단절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천금 같은 시행착오를 후배들에게 전수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지혜 없음이라고 느꼈습니다. 저희의 고민 지점은 바로 이 지속성과 효율성입니다. 이제는 협업이 필수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단 따로, 선교사 따로, 교회 따로, 다 따로 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할 겁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협업이 가능할 건가? 여러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잘 안 될 걸 이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협동 잘 못한다고. 근데 우리가 그 인정을 너무 빨리 해버렸습니다. 저는 협업을 위해서 브로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 선교 브로커. 이 브로커는 선교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리고 신학에 대한 깊이도 있고 성경도 이해해야 되지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 크리스천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분들과도 협업이 가능하고 전통적인 선교사나 목회자들과도 소통이 가능한 소통 능력이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장기 플랜을 짜고 같이 협업을 한다면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베트남에서 새우 양식을 하는 선교사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새우를 저희가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을 돕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일본 선교사님에게 그 새우를 넘기는 거죠. 앞으로 제가 왜 졸업하고 그냥 텐트메이커 사역을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학교 내에 동아리를 만들었는지는 사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빨리 비즈니스 선교하시는 분들과 네트워크를 계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역에 대한 기대
감이랄까요? 전통적인 목회나 전통적인 사역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완득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유명한 소설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김윤석 씨가 이제 연기했던 똥주 선생이라고 나옵니다. 그 똥주 선생이 전도사였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다 기억하십니다. 다 대부분 기억 못하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주중에는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자기 직업이 있고요. 주일에는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전도사로 똥주 선생이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세상, 앞으로의 시대가 바라는, 기대하는 목회자상이 혹시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순진한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도 한 명의 목회자이기 전에 한 명의 생활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가장이겠죠. 그러니까 노동한 만큼, 일한 만큼 사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통합층 목사님이십니다. 아름다우신 우리 고경순 목사님. 이 생활비를 벌어야죠. 아들 맛있는 거 사줘야죠. 그렇지만 저희 텐트메이커 이제 하고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멋지게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순진한 생각인 거 압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와서 보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첫 사역지로 교육전도서로 나갈 때 어떤 교회는 전액장하고 생활비도 두둑하게 주고 두둑이라고 해봐야 그렇지만 어떤 교회는 거의 봉사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가난한 신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뻔합니다. 그들을 저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만 쫓기로 내가 다짐하고 하나님의 털린 불을 찾고 세상 등 뒤로 돌리고 왔는데 첫 사역지의 결정부터 그렇게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는 걸 좀 봤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알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저기를 선택하셨을 텐데 예수님이라면 저쪽으로 달려갔었을 텐데 나는 반대로 뛰고 있는 겁니다. 첫 사역지부터 그렇게 결정을 하면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할 텐데 이거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다 아시죠. 마티즈 타다가 소나타 타는 거 쉽습니다. 그랜저 타다가 소나타 타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 치자. 근데 저희 멤버들 중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 치고 뭘 할래? 그래서 저희가 텐트메이커 멤버들끼리 고양시에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은 고양시의 일대에 있는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 아이들만 모아서 한마디로 연합 어린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합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 모임입니다. 지금은 아직 미약합니다. 이걸 교회라고 부르기에도 너무 미약하고요. 하지만 너무 재미있습니다. 저희가 모르고 시작했는데요. 이미 다른 교단에서는 이런 모델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깨지더라고요. 이게 작은 교회가 모였다고 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우연히 제3의 개인이나 제3의 조직이 들어가서 운영을 했더니 이 길만이 가능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뜻도 좋고 명분도 좋습니다. 단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동아리 학우들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미약할 거야. 저희는 예측 가능합니다. 미약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 고군분투와 시행착오가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